아니 그러니까 술 처먹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미영 씨도 거의 식물 응? 살짝 이거 하지 않아?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네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는데? 여기 있다. 저 대충 거기 있어요. 야 너무 포괄적이잖아 여기 이렇게 하면. 이 바보 내가 싫어. 얘 바보들아 진짜. 얘 바보들아. 이게 생명과학의 힘. 다물고 있을 거야. 에이 바보들아. 조용히 가면 된다. 조용히 하고 있어. 이게 생명과학의 힘. 진짜 씨. 얘 이렇게 무식한 놈들을 가르친다고? 어? 연수는 문과냐? 생명과 선택했는데. 네? 네? 생명과학. 아니 선생님 구금이는 생명과학이에요. 구경이요? 구금이는 생명과 좀더 잘하. 교민이는 근데 나름 과학은 잘하잖아. 근데 미식교육이라고. 위험 됐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기구가 있나 봐. 위식도라는. 위식도. 봅시다. 우리 32번 볼 차례죠. 32번은 글쎄요 뭐 어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요거 정도 하나 모르는 단어 있었을 법한데 나머지는 다 뭐 별표로 쳐져 있고 해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얘도 별표네요 보니까. 요거 맞으신 분? 그죠? 많이들 맞았을 것 같더라고. 근데 또 왜 틀렸어? 안 풀었어? 아 그래요? 뭐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봅시다. 32번. 어차피 교민이는 안 보겠지만 녹화는 해야 되니까. 볼게요.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be around other people and to learn from them. 닥쳐라. 사람들은 항상 원해왔죠. 뭐 하기를, 투부정사 하기를 이네요. 여기 투부정사하고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하고 지금 병렬 구조죠. and로 이어지는. 그럼 be around other people. 도어.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learn from them.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cities have long been dynamos of social possibility. 도시들은 오랫동안 현재 완료에 부사 하나 껴있는 거죠. 그 다음에 dynamo는요. 여기서는 원동력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 possibility, 가능성이네요. 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으며 foundries of art, foundry 별표 쳐져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물 공장? 주물이 뭔지 알아요? 주물? 주형 틀에 넣어서 만들어내는 걸 주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할까? 삽을 만든다고 치면 요렇게 생긴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얘를 붙이면 요 모양의 삽이 나오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끼우는 거 아니야. 그죠? 요런 걸 보고 주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물 공장은 뭐겠어요? 은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간, 구성하고 형성하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바닥이 쥐났어. 아파. 어떡하지? 발바닥이 쥐났어. 그러니까 혼자 땡기고 있잖아 이러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예술의 주물 공장이니까 예술을 만들어내는 곳의 의미가 되겠고, 안 끝났네요. 예술이나 음악이나 패션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도시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slang or if you prefer, 이만큼은 지금 삽입이에요. 슬랭이 원래 뭐예요? 비속어죠. 비속어. 속어 혹은 비속어. 그리고 이만큼은 지금 글 쓰니까 첨언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 비속어 아니면 if you prefer, 당신이 이렇게 부르기를 선호한다면 이에요. 그럼 여기하고는 지금 동격이네. 여기까지는 비속어 혹은 lexical. 여기 얘는 가끔 가다가 나오는 단어거든요. 요 lexicon 이게요. 어휘라는 뜻이에요. 어휘나 혹은 어휘 목록. 얘의 형용사형이 lexical이 되는 거고 언어의, 어휘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언어적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비속어라는 게 되게 그럴싸한 그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자면 비속어를 뭐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혁신이라고. 언어적 변화, 언어적 혁신은 has always started 시작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도시에서요. 그럼 글쓴이가 두 번에 걸쳐 말하네. 도시는 무언가를 이 새끼야. 뭔가를 아 진짜 이거 씨발 또 지랄이네. 아 진짜 이씨 어떻게 읽어야 돼 이제 또 됐다. 아 나 씨발년 또 이러고 있어. 야 개새끼야 꺼지라고. 됐다. 그러면 요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곳이었고 다음 문장에서는 뭐예요? 뭔가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도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An outgrowth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그럼 어디에서부터 outgrowth는요 뻗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거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서로 노출되는 타인으로부터 사람들이죠. To one another는 서로네. 서로에게 노출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뻗어나오는 것이 바로 혁신이고 그게 도시라는 곳의 정체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express outward 얘는 퍼져나갑니다. world는 방향이니까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in a manner 방식으로죠. manner는 항상 way랑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방식으로 퍼져나가요. not unlike 다르지 않은 방식이잖아. 그럼 뭔 소리요? like란 얘기죠.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transmissible disease 그럼 transmiss 하면 얘가 transmission이 전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즉 전염되는 질병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네. 그 다음에 which itself typically takes off in city. take off는 이륙하다죠. 이륙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발생해서 크게 퍼져나가고 떠오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 자체로 도시에서부터 발생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네요. 뭐가요? 뭐 언어적 혁신이든 다양한 발전이나 혁신들이요. 그 다음에 if as the noted linguist Leonardo Bloomfield argued 만약 어디 갔어? 여기까지가 if절이네요. 여기부터 요만큼은 지금 삽입이죠. 만약 as 뭐뭐한 것처럼 뭐뭐하듯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 as는요 noted는 잘 알려진 유명한입니다. famous예요. 유명한 언어학자인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처럼 만약 if the way a person talk 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이게 if절의 주어죠. 무엇이라면 a compose가 무슨 뜻이죠? 구성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죠. 그럼 compose는 합성물, 혼합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무엇이라면 하나의 합성물로서의 결과라면 무엇에 대한 합성물로서의 결과 what he has heard before 그럼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얘가 전에 들었던 것을 합쳐놓은 거라면 이라는 거죠. Then 그러면 language innovation would happen 그러면 언어의 발전, 언어의 혁신이라는 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여기는 장소의 부사절로 봅시다. 어떠한 장소, where 앞에는 place가 있다. Most people heard and talked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듣고 서로 말하는 곳에서 언어의 혁신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은 타인들에게. 그럼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이런 도시라는 장소에서 언어의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말이라는 게 내가 주워 들은 것들의 합성물이라면 그럼 언어적 혁신이나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건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을 주고받는 곳에서 일어나겠네? 그럼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도시예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city drive, taste change. drive는 여기서 몰고 가다, 이끌어 가다 이런 의미죠. 그럼 도시는 이끌어 갑니다. taste는 취향이에요. 취향이나 선호.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겠어? 도시가 변화를 이끌어 가는 건 뭐야? 도시에서는 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화를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걔랑 제일 비슷한 거 얘겠네요. 도시는 제공합니다. 가장 많은 노출을 제공하는 거죠. To other people. 서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것 같고, 얘는 그 정답률도 꽤 높았다고 해야 되나? 나름 뭐 낮지 않았어요. 이거 뭐 50% 정도의 정답률이었으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45%네요. 45% 정답률. 얼추 반 가까운 수험생들이 맞췄어요. 얘는. 그리고 지랄마진의 결정체 33번, 34번 두 문제를 좀 봅시다. 어디다 놨어? 뭐 아마 안 푼 양반들이 많겠지만 맞으신 분 손? 오, 1번이었기 때문인가? 아하. 봐봐, 수능에서 1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능에서 1번 잘 나온다니까요. 빈칸에서. 아무튼 그렇다고 씨발 맨날 1번도 찍지 말고 좀 풀어 이 새끼들아. 얘는요, 여러분들이 안 푸셨어도 요 33번하고 34번은 지문을 좀 잘 뜯어보시고 답이 어떤 구조로 나왔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좀 하세요. 그래야 늘어요.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입구죠. 어디로 가는 입구. 꿀벌의 콜로니니까, 콜로니는 무슨 뜻이에요? 응? 그죠? 군락지, 군집. 그죠? 아니면 식민지 이런 말도 되죠. 그러면 꿀벌 군락의 입구예요. 꿀벌집 입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고 불리우는 입구. refer to as 하면 뭐뭐라고 불리우는 이죠. 여기까지가 의미상 한 덩어리. 뭐뭐라 불리우는. 그럼 dance floor, 춤추는 앞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입구래요. 여기서 댄스는 그거겠죠. 꿀벌들이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춤을 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런 입구는 여기서 marketplace, marketplace는 시장이죠. 시장이 됩니다. 뭐를 위한 시장? 정보를 위한 시장. 그럼 시장도 비유네. 정보를 위한 시장이란 게 뭐겠어? 시장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팔고 주고받는 장터잖아요. 그럼 정보 교환의 장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무엇에 관련된 정보? The state of colony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이것에 관련된 거네. 그럼 첫 번째 정보는 우리 군집의 상태하고, 두 번째 정보는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정보네요. outside the hive, 둥지 바깥에, 둥지라고 해도 되나요? 벌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벌집 바깥의 환경과 우리 내부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입니다. 예요. 벌집의 입구가. 그 다음에 studying interactions on the dance floor. 요까지가 주어의 덩어리네요. 연구예요. 뭐를 연구합니까? 상호작용을 연구해요. 어디에서 벌어지는 장소 부사구. 이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은 provide A with B의 형태죠. A에게 B를 제공한다, 제시한다. 우리에게 뭐를 제공한다?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 A number of 다수의. illustrative는 뭐예요? illustrate가 무슨 뜻이죠? 그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잘 드러내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사례냐? of 이하네요. How individuals changing their own behavior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더럽게 길어요. 지금 의문사 주어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individual 수식하는 분사구예요. 요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해석하기가 조금 지랄 같았을 수 있어요. 잘 끊어보면 어떻게 어떤 개인들 changing behavior이에요.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개인들이에요. in response to는 무슨 뜻이죠? 어디에? 반응해서죠.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의미잖아요.
local information, 그 위치에, 그 지역에, 지역은 하면 이상하겠다. 그곳에 정보에 반응해서, 그럼 local information에서 local이 나타내고 있는 건 dance floor이겠죠. 그곳에서 얻게 되는 정보에 반응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개인들, 여기서 벌이니까 개체라고 해야겠다. 개체들이 어떻게 동사하는지죠. 간접 의문문의 동사 파트를 맞춰보세요. 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라는 이야기. 그럼 읽어가 봅시다. 정보에 반응하는 개체들이 어떻게 땡땡하는지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upon returning, upon ing 하면 얘는 on ing랑 똑같죠? 뭐뭐 하자마자. 그럼 돌아오자마자예요. 어디로? To their hives.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되니?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면 돼요. 전치사구가. Honeybees that have collected water. 그럼 어떠한 벌들, 물을 가져왔던 꿀벌들이에요. 그럼 물을 모은 꿀벌들은 search out, 뭐뭐를 찾아요. A receiver bee. 나는 뭐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오는 벌이고 물을 받아주는 벌이 있나봐요. 이 물을 받아주는 벌을 찾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 Unload their water. load는 싣다고 unload는 하역하다, 짐을 풀다 이런 말이죠. 자신들의 내가 길어온 물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디 안으로요? within the hive. 둥지 안으로. 내가 물 길어왔는데 야 물 좀 받아가 라고 하라고 이 수신자 벌을 찾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if this search time is short, 여기까지가 if절이죠. 이렇게 search time, 찾는 시간이야. 누구를? 이 친구를 찾는 시간, 내 물을 받아줄 친구를 찾는 시간이 짧다라면 then, 그러면 the returning bee, 물 가져온, 돌아온 이 벌이에요. be likely to 부정사 동사구로 묶읍시다. 뭐뭐 할 것 같다. 인데 뭘 붙었어요? 더 뭐뭐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perform, 수행합니다. waggle dance, 뭐 왜그리, 흔들리다, 흔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흔들흔들 춤이라고 합시다. 뭐 아무튼 벌의 춤을 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도 부사적 용법의 목적. 현빈아 금방 시작했다. recruit others to the water source. recruit는 무슨 뜻이죠? 그죠? 모으다, 뭐 모집하다, 모병하다, 혹은 채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다른 벌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 춤을 춥니다. 어디로 갈 친구들? water source, 수원지로. 얘들아 내가 물 찾았어, 물 들어가자 라고 친구들을 모으려고 춤을 춰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은 핑크한 뒤에서 어떤 벌 친구 하나가 벌이에요? 탈인가요? 모기가 되었어요. 아, 침이 왜 입에 있죠? 모기를 그렸군요, 진짜로. 벌이에요. 벌이 왔는데 얘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길어왔다고. 근데 다른 벌 새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면 얘 뭐 하는 거야? 얘한테 물을 빨리 전달해 준 다음에 춤을 춰요. 파닥파닥. 친구들아, 물 들어가자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conversely, 반대로죠. in contrast의 의미, 역으로 if this search time is long, 이런 내가 물 받으러 오는 친구를 찾는 시간이죠. 다른 친구가 물을 빨리 받으러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the bee, 이 물 길어 온 친구는 more likely to give up,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뭐 하는 것을요? collecting water. 물 받으러 안 오네? 어떡하지? 그냥 물 안 들어가야겠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자면 얘가 물을 길어 왔는데 searching time이라 그랬죠? S 어디 갔어? 요 searching time이 짧은 경우에 이러면 얘 어떻게 해요? 물을 더 길러 가기 위해서 친구를 모집한다 그랬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얘 뭐예요? 물 길러 가는 거 포기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since receiver bees will only accept water, 이거 if they require it,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이네요. 요까지가 지금 sense절이에요. 원인 부사절. receiver bee,
이 물 받아주는 애죠. 얘네들은 물을 받을 겁니다. 근데 only가 있었어요. only if니까 오직 뭐뭐한 경우에만 물을 받아요. if they require it. 걔네들이 it을 가리키는 건 물이겠죠. 그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물을 받아가요. 당연한 얘기겠다. either A or B의 형태네요. A 때문이든 B 때문이든 for themselves 본인들을 위해서건 아니면 뭐를 위해서건 to pass on to 얘는 누구누구에게 전달하다죠. 지들이 물을 처먹고 싶어서 물을 받든지 물을 전달하든지예요. Other bees and brood는 새끼입니다. 비새끼가 아니죠. 벌새끼. 그러면 내가 물을 먹든 내가 다른 벌한테 전달을 하든 아니면 새끼들 물을 먹이든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어떤 용도건 물을 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물을 받아줄 거란 얘기야. 그리고 센스로 이어졌어요.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럼 물이 나를 위해서건 새끼를 위해서건 동료를 위해서건 필요한 경우에만 내가 물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this unloading time 이런 친구가 길어온 물을 받아주는 시간은 is correlat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죠. be related with랑 똑같네. 뭐랑 관련되어 있어? colony's overall need of water. 우리 군집의 전반적인 물에 대한 필요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이 물을 내리는 시간이요. Thus, 그러므로 the individual water forager's response to unloading time 까지가 주어 덩어리인데 개별적인 물, forage가 무슨 뜻이죠? 그죠? 그런 느낌. forage가 주로 먹이나 식량 등을 찾다요, 찾다. 동사로 쓰면 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요거 forager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통 다른 지문에서 본 적이 있냐면 얘 수렵 채집인 hunter gatherer 하고 되게 유사한 의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hunter gatherer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다 알지만 forager 나오면 종종 모른단 말이야, 학생들이. 근데 요 의미로 수렵 채집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더라 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먹이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잖아. 그런 의미를 해서 forager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고. 그럼 아무튼 water forager이네요. 물길러 갔던 이 벌이죠. 이 벌 친구들의 반응입니다. 이 개별적인 벌들의 반응. 뭐에 대한 반응? unloading time. 이 다른 친구들이 물 받으러 오는 시간. 아까는 무슨 표현을 썼었냐면 searching time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친구들이 다 물 받아주러 오는 시간. 이 시간에 대한 나의 반응은 regulate는 규제하다죠. 근데 규제하다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control 같은 의미로 이해해볼까요? 통제하는 거야? 조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water collection. 물을 길러 갈지 말지를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in response to 한 번 더 나오네. 뭐뭐에 반응해서 colony's need. 우리 군집 전체의 필요에 반응해서 내가 물을 더 길러 갈지 말지를 정하더라. 그럼 내용 정리해볼까요? 이 searching time, 요 뒤에서는 unloading time이라고 말했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내 물을 받아주는 이 시간이 짧으면 물을 더 길러 가, 길면 물을 안 받으러 가. 근데 친구들이 물을 받으러 빨리 오는지 늦게 오는지는 얘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였어요? 물을 받아오는 애는 어디 갔니? 여기에서 이 물을 받아가는 친구는 물을 어떤 경우에만 받아간다 그랬냐면 다른 벌에게 물을 줘야 되거나 새끼에게 물을 줘야 되거나 아니면 지가 물을 처먹고 싶거나예요.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 군집에 있는 다양한 벌들이 물을 필요로 해야 받아오는 거죠. 그 말을 다음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colonies need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더라? 얘네들이 물을 빨리빨리 받으러 온다라는 건 우리 군집에 있는 콜로니
군집에 있는 다른 애들의 필요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혹은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군집의 필요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물을 빨리 받으러 오고 늦게 받으러 오게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을 보고 물 빨리 받으러 안 오네? 물 필요 없나 보다. 물 길러 그만 가야지 라고 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 걸 이렇게 조절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빈칸으로 돌아가 보면 얘네들은 그럼 무엇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개별적인 개체들입니다. 즉 벌들이에요. Changing their own behavior. 자신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체예요. 즉 물을 더 길러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벌이에요. 뭐에 반응해서? Local information. 그곳에서 얻게 되는 정보에 반응해서 친구들이 물을 받으러 빨리 온다 안 온다에 반응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체들이 이제 뭐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군집이 나의 맞죠?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workforce는 무슨 뜻이에요?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럼 여기서 workforce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물을 받으러 빨리 오면 어떻게 됐어요? 야 친구들아 물 길러 가자! 노동력을 활용하잖아요. 끌어오잖아요. 근데 물을 빨리 받으러 안 오면 뭐예요? 노동력을 안 쓸 거라고. 이런 방식으로 군집 안에 있는 노동력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조정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수락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찍었던 오답 선지는 얘였거든요. 이게 27%였는데 얘는 뭐 water source search, 그럼 수원지를 찾아 떠납니다. 뭔 소리야 이게?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아무짝에 쓸모없는 단어인데 자주 반복되는, 하지만 정신사나운 놈들아 거기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고 그냥 찍은 것 같아요. 해석이 잘 안 된 거. 너 맞아 임마. 그리고 3번이 조금 함정선지로 만들어 놓은 선지가 3번인 것 같아요. Decrease the colony's workload. 그럼 우리 군집 전체의 workload는 작업량, 일에 대한 부하량 이런 뜻이잖아. 그럼 노동의 정도를 감소시켜. 필요할 때는 얘도 뭐 그럴싸한 의미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이 군집의 필요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개별적인 벌들이 야 너 일하지마 일해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군집의 필요성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역대 최고였는지 두 번째였나 보다. 예전에 87% 오답률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34번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은 친구들이 16.7%라는 얘기예요. 5분의 1을 찍었을 때의 기대값보다 낮죠. 그래서 이게 선지별 오답 선택률이요. 이게 22%였고 얘가 27%, 18%, 15%, 16%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이 거의 꼴등이었어요. 선택률이 학생들이. 근데 그도 그럴 법했던 게 지문이 일단 뭔 소린지를 잘 알아먹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34번 지문 같은 지문들이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유행처럼 쓰이는데 씨발 어쩌라고에 가까운 지문을 하나씩 내요. 빈칸에서. 그게 작년에 34번이었고 올해 34번인데 아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요런 거를 그냥 안 풀고 찍어버린다는 사실은 되게 잘한 선택 같습니다. 시간 남으면 풀어보시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31, 32까지는 좀 풀어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33, 34는 안 풀어도 그만인데 대신에 영영 안 풀지 말고 시험 끝나고 좀 보시란 얘기예요. 해설지를 보면서라도 읽어보시고 요런 문장들을 자꾸 읽어버릇해야 독해가 느니까. 봅시다. We understand that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까지 보면 우리는 이해합니다. 전석이 그만 그리고 segregation은 무슨 뜻이에요? 그쵸? 분리죠. 그럼 우리의 의식의 분리입니다. 이거 segregate A into B 하면 A를 B로 분리하다죠. divide 같은 의미로 쓰였으니까 여기서 대가리 떼라도 또 자게 생겼다. 과거, 현재, 미래로의 우리의 의식의 분리예요. 이것은 뭐이다? 사실 글쓴이가 앞에서 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of fiction, 허구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첫 번째로 both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허구이기도 하며, 주격보어 첫 번째, an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두 번째로 reference가 무슨 뜻일까요? reference. 그쵸? 참고하다, 참조하다죠. 그럼 자기 참고적인 framework는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좀 거시기 한데, 얘 체계나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시면 대충 잘 맞아요. 그럼 우리의 의식을 과거, 현재, 미래로 3분할하는 것은 허구이며 자기 참고적인 체계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사 oddly가 있어요. odd는 어색한, 이상한이라는 형용사잖아. 이상하게 자기를 참고하는 어떤 체계이다. 의식의 흐름이다. 라는 의미고,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당신의 현재는 뭐였다? 엄마의 미래의 일부였다. 그리고 너의 아이의 과거는 존재할 거예요. 일부 안에 존재할 겁니다. 당신의 현재 안에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the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그 어떤 것도 일반적으로는 틀린 게 없어요. Be wrong with는 뭐뭐의 문제가 있다. 무엇이 잘못되다죠. 그럼 뭐의 문제는 없어? Structuring, 구조화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consciousness, 의식을요. 근데 뭐에 대한 의식,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 즉 우리의 시간관념을 구조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In manner, manner는 왜이랑 똑같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구조화하는 건 무리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 나눠 생각하는 거 괜찮다 이거야. And it often works well. 그리고 그건 자주 잘 작동하기도 합니다. 좋을 때도 많아요. 이런 얘기네. 근데 결국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다 일 거예요. However, 하지만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사례에서는 이네요. 기후 변화의 사례 안에서는 the sharp division, division은 자주 보이죠? 뭐죠? 분리.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segregation into, divide도 전치사 into랑 친하게 다녀요. 시간을 나눕니다. 무엇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그럼 과거, 현재, 미래로의 이 날카로운 아주 똑 떨어지는 시간의 분리는 has been 이어왔습니다. misleading 그냥 끊읍시다. 이어왔고요. desperately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잘못 이끌어 왔습니다죠. misleading 오도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혹은 confusing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해. 우리를 잘못 이해하게 해. and has 여기에 has랑 여기 has랑 병렬 구조죠. has 여기까지가 지금 동사구예요. hidden 숨겨왔습니다요. From the view, the extent of responsibility. 그럼 우리의 시야에서부터 뭔가를 숨겼다는 거예요. hide의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중간중간 이렇게 껴있을 때 뭐가 목적어고 얘가 뭐가 전면구로 부사꾼지를 영원아 남매가 세트로 자냐 이 새끼들아. 앞타임은 동생이자고. 잠만 안 잤겠지 이 쌍놈아. 그게 안 잔 거랑 뭐가 달라. 당장 자고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 불편하게 조시라고 이 쌍놈아. 그러면 무엇의 정도를 숨기고 있냐면 responsibility예요. 우리의 책임의 정도를 숨깁니다. 즉 우리가 잘 앉으란 얘기예요 이 새끼야. 우리의 책임을 숨기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냐? Those of us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이 우리들은 alive now 살아있는. 그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을 감춰버립니다예요. 뭐가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3분할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이 씨발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우리의 책임의식을 흐린다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climate change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분리하는 건 우리의 책임의식을 수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 사실 요 앞에까지는 however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글의 내용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past, present, future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봅시다.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narrowing, 좁히기죠. 줄이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시간에 관한 의식을 좁히는 것은 smooth, 부드럽게 해줍니다. 원활하게 만든다란 얘기네. The way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걸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Divorcing ourselves from responsibility. 똑같은 말 한 번 더 해요. Divorce가 뭔 뜻이죠? 몰라요? 진짜로? Divorce? 이혼하다죠, 이혼하다. 그럼 이혼은 붙는 거야, 떨어지는 거냐?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separate나 detach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뭐를 원활하게 만들어요? A from B,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자신을 무엇과 분리시킨다고요? 책임과 분리시켜요.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narrowing our consciousness of time도 결국은 무슨 소리야?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3분할해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우리를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냐, developments in the past and the future with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그럼 이렇게 한번 끊어봅시다. 그럼 과거의 발달로부터, 발전으로부터의 책임. 그럼 여기 development를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뭔가 과학기술이나 삶을 발전시키면서 기후변화를 야기한 거죠. 환경을 망가뜨린 것이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책임도 있겠죠.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기후변화를 야기하게 될 책임도 있을 거야.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공간이냐면 our lives, 우리의 삶들이 굉장히 intertwined. intertwine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뒤섞여 있는, 뒤엉켜 있는, 엮여 있는 이런 의미죠. 사실은 굉장히 깊숙하게 엮여 있는 이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책임도 흐리게 만들 거예요. 그럼 두 문장 연속해서 똑같은 말 한 겁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책임의식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in the climate case, 이제 똑같은 말 한번 더 하겠다는 거네. climate case니까 climate change랑 같은 거잖아. 기후의 사례에서, 즉 기후변화의 사례에서. It is not that. 근데 지문 내용은 대충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답을 못 찾는 친구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얘는 해석을 잘 했을 경우에도. 되게 희한한 문장 구조입니다. not that, but that의 형태인데 의미상 여기에 but이 있건 아니면 여기에 but이 있건 정도예요. 근데 but을 안 쓰고 생략한 거고, 해석을 해보자면 대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절입니다. 이런 형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not that이니까 잘못된 내용이고 반대의 내용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대절은 아닙니다 하니까요. 그럼 우리가 앞서 이해한 내용의 반대라고 봐도 괜찮고, 좋은 문제풀이의 단서는 다음 문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아니라 대절입니다니까요. Realities are obscured. obscure는 무슨 뜻이죠? 모호한. 아래 있군요. 흐릿하게 하다, 모호한 이런 의미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현실은 아주 흐릿하대요. 모호하대요. 무엇으로부터? From the view. 우리의 시선, 관점에서부터 모호해집니다예요. By partitioning. 파티션이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죠. 무엇을 나눔으로써?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눔으로써 어떻게 된다? 현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흐릿해집니다. 인데 셨답시다. 6승이 제동. 6층은 예비보일 애들 앉으라고 의자까지 깔아서 저기 앙컴이야, 앙컴이. 너도 6층 내려가서 앙컴이에서 해. 빠져가지고. 10시 이후에, 야, 10시 넘어가면은 예비보일이 다 집에 가거든? 여기 6층에서 앙컴이에서 해. 서컴이 앙컴이 됐어, 6층은 이제. 7? 7층은 없지, 원래 서컴이가. 이제 8층에만 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닐까? 서진 컴퓨터요?
그리고 봅시다. 뭐냐? 이제 답만 찾으면 되죠. 그다음 퀘카 부정이들 하시고 마지막 문장. 그러면 현실은 뭐가 눌렸어? 또 지랄하네 개새끼고. 야 정신 차려. 현실은 시야에서 흐릿하게 사라져간다라는 거고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눔에 따라서인 거죠. 그럼 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럼 현실이 여기서 reality랑 쌍을 이루고 있는 거. 그럼 현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라고 왜 안 돼 얘? 이 새끼야? 됐네.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책임이 멀어진다. 멀어지고 있어요의 반대말은 뭐야? 책임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 있어라, 씨. 우리가 책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잘 느끼고 통감하고 있어요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걔랑 가장 흡사한 표현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실을 직면하고 나서 deny, 부정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책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만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었던 hide responsibility라는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realities are obscured 하고 이거의 반대말을 뒤집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빈칸이 여기에 뚫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안 높았을 것 같은데 it is not 대절에다가 빈칸을 뚫어놔서 아마 오답률이 처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번은 그나마 쉬웠죠. 이 페이지에서 거의 제일 쉬운 문장이었던 것 같던데 36번 정도 봅시다. 36번은 꽤 답찾기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맞으신 분? 그죠? 얘는 좀 쉬웠죠? 그럼 빨리빨리 찾고 갑시다. A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flea가 뭐예요? 그죠? 플리마켓이 뭐예요? 벼룩시장. 그렇잖아요. 이 벼룩이죠. 그러면 물벼룩이네요. 물벼룩에 아주 멋들어진 종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보여줍니다. flexibility, 유연성을 보여준다네요. 대처라는 유연성. evolutionary biologists, 뭐하는 양반들이야? 진화 생물학자들이죠. 진화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adaptive, 적응적이죠. plasticity 혹시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성형수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그쵸? 플라스틱 설저리라고 해요. 그럼 성형수술이 뭐 하는 거냐? 없는 코 만들어주는 거, 없는 쌍꺼풀 만들어주는 거잖아.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물, 주형, 주조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티시티는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이딴 의미가 나올 거거든요. 가소성. 여기서 소가 뭐냐면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미술에서 조소, 소조 알죠? 조각이나 조각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붙이는 거. 만들기? 찰흙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그런 애들을 조소나 소조라고 하잖아요. 그 소자예요. 만들 수 있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성할 수 있고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에요. 형태를. 그래서 적응적 가소성 혹은 변형성이라고 해볼까요? 좀 알아먹기 쉬운 말로. 그럼 상황에 적응해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이라는 이야기고, 근데 이 단어를 몰랐어도 크게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던 대로 B로 가봅시다. If the baby water flea, 만약에 새끼 벼룩 새끼가 is developing, develop 전체사 into랑 친하게 다내죠? 어디로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예요. 만약 새끼 벼룩이 커나갑니다. 성체로. 어디에서? 물속에서. 대절하는 물속이네요. includes, 수반하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The chemical signature, 시그니처는 뭐야?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 뭔데요? 표시, 징후잖아요. 그럼 화학적인 징후를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어떤 징후? creatures, 생물체에 대한 징후에 대절하는 prey on water flea. prey on은 무슨 뜻이죠? 무엇을 먹이로 삼다, 뭐뭐를 먹고 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물벼룩을 먹고 사는
동물들의 징후를 가지고 있는 이 물 속에서 성체로 진화해 나가는, 커 나가는 물벼룩이 있다 치면이에요. 그럼 이 새끼는 develops, 이거 같네요. 키워나갑니다. 헬멧, 화이바를 만들어요. and spine, spine은 뭐죠? 뾰족한 거. 돌기라고 해볼까요? 뾰족한 돌기를 만들어 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defend itself against predators.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식자로부터. 그럼 어떤 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새끼인데 포식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뭘 만든다고요? 화이바를 쓴대요. 헬멧을 대가리에. 그리고 나 먹으면 아파하고 벼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내가 항상 모든 곤충이 다 똑같죠? 벼룩, 눈, 개가 됐다. 그래서 헬멧을 쓰고 뾰족뾰족한 돌기를 장착해서 나 먹으면 아파요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f the water around it, 만약 자기 주변에 있는 물이 doesn't include,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chemical signatures, 화학적인 징후를 담고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네요. predators, 포식자의 징후를. 근데 여기는 포식자가 있는 징후가 없다면, 즉 이 물에 나를 잡아먹을 놈이 없을 것 같다면이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doesn't develop, 만들어내지 않아요. 헬멧이랑 돌기를, 이와 같은 방어를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았을 거고. So it may well be 에서 여기 표현 정도 보고 갑시다. may well은 뭔 말이에요? 뭐뭐일 것 같다 에요. 혹은 뭐뭐 하는 것도 좋다. 좋다? 당연하다가 낫겠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혹은 뭐뭐 할 것 같다. 대절일 것 같대요. That this plasticity is an adaptation. 뭐 B에서 C로 가던 대로 읽어보면 이러한 plasticity,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적응인 것도 같다 이네요. 그리고 a trait that came to exist in a species, 땡땡은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plasticity가 뭐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trait는 성질, 특성, 자질. 얘랑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명사 뭐 있을까요? attribute가 명사로 쓰이면 같은 의미예요. 특성이나 자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came to exist, 존재하게 되는 특성이에요. in a species, 특정한 종 안에 존재하게 되는 특성. because it contributed to reproductive fitness. 그럼 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해당하는 특성이나 자질이겠지. 특성이나 자질이 reproductive는 재생산하는 거니까 번식이죠. 번식하는, fitness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딱 맞는 성질이에요. 적합성. 그럼 번식적인 적합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종 안에 존재하게 되는 특성, 이걸 뭐라고 한다? plasticity라고 하고 adaptation, 적응적인 plasticity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cases,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across many species, 많은 종에 걸쳐서 많은 사례가 존재한대요. 이것의 사례가요. 그리고 plasticity is conducive, conducive는 아래 있네요. conduce가요. 무엇이 잘 발생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무엇을 유도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잘 유도하는, 잘 이끄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뭐뭐 하기 쉬운, 이렇게. 그럼 요 성질은 fitness, 적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만약 there is sufficient variation, 충분한 variation은 변형이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면 환경 안에서요. 근데 왠지 이 마지막 문장 되게 결론 느낌 나지 않아요? 사례를 들어서 한참 얘기하고 아주 일반적인 진술을 하잖아요. 플라스티시티라는 건 아주 도움이 되는 생존에 적합한 그러한 특징입니다 라고 좀 정리하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어쨌건 A 보면요. That's a clever trick. 딱 여기서 잡으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주 영리한 기법이에요 라고 말하죠. Because 왜냐하면 producing spines and helmet is costly. 그럼 돌기랑 저기 헬멧을 만들어내는 건 어때요? 비싸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죠. In terms of는 무엇의 관점에서죠. 얘랑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 in respect of도 같은 의미죠. 그러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현명한 겁니다. 영리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에너지 소모를 안 할 수 있어야 영리한 거잖아. 그럼 필요할 땐 만들고 안 필요할 땐 안 만드는 것. 아이고 손질하기네. 얘네들이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포식자가 없다면 그럼 상황에 따라서 만들고 안 만들고가 변화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 정도 봅시다. The water flea only expends the energy needed. 그럼 이 물벼룩은 오직 expends는 소모하다 지출하다죠. 에너지를 지출합니다. needed는 뒤에서 꾸미는 과거 분사. To produce spines and helmet. 그럼 돌기와 헬멧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When it needs to.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plasticity.에서 this plasticity. 이러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질. 그럼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를 이렇게 갑시다. When it needs to 하고 expends the energy. 필요할 때에만 만들어내는 성질. 이게 바로 적응적인 가소성, 즉 만들어내는 성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서는 그냥 그래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러한 종들은 꼭 물벼룩이 아니라도 다른 종들도 있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뒤에 뭔가 내용이 이어진다면 물벼룩 이외에 다른 종들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좋았겠다. 그리고 얘가 조금 어려웠을 거죠. 37번. 얘가 오답률이 2등인가 3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안 써지냐. 얘도 무려 오답률이 71%나 됐어요. 그래서 선지별로 좀 적어갖고 왔는데 이게 16%, 얘가 29%, 13%, 얘가 40%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40? 이상한데? 안 맞는데? 오답률이 71%인데 왜 40%죠? 내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여기 그럼 30%였나 보다. 그죠? 얘가 30% 정도 됐다라는 얘기겠네. 그럼 더하기 하면 맞나요? 30, 30, 60, 80. 대강 맞겠네요. 얘는 뭐 어차피 이건 한 또라이는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 수능에는 나온 적 없는데 재작년 6월 모평에 36번에 1번 나온 적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때 1번이 답이어가지고 36번에서 애들 되게 많이 틀렸어요. 1번은 아닐 건데 이러면서. 그래서 또 마치 내용일치의 2번처럼 절대 아니다는 아닐 수도 있다 정도의 방어적인 생각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네, 엔간하면 아닐 건데. 봅시다. 그러면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based pricing. 개념이 좀 어려웠을 거죠?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 result-based. 결과에 기반한 pricing은 가격 책정이죠. 결과에 기반한 가격 책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practice는 여기서 관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contingency pricing. 그래서 이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contingent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얘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상황에 좌우되는 이런 의미 아니면 무엇의 여부에 따르는 이런 의미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만일의, 만약의 상황의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contingency pricing은 여기서의 contingent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여부에 따르는 정도의 의미의 contingent의 명사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tingency pricing은 그럼 상황에 따라서 값을 책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 활용된다? lawyers, 변호사 집단에 의해서 활용되는 거다. 근데 어차피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어차피 학생들은 다 모르고 풀었을 거라고, 피차에. 근데 이 개념을 앞에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가격을 먹이는 거다? 결과에 기반해서 가격을 먹이는 거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치면 뭐야? 성과급이잖아요. 인센티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치면 성공보수라고 하죠. 보통 내가 이제 누군가랑 결혼해서 이혼을 한다고 치면 그 착수금을 이빠이 받는 펌들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랑 결혼을 했다가 이 새끼가 바람 폈어.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를 하면 내가 받은 위자료에서 퍼센트로 떼어가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래야 걔네도 일을 열심히 하지, 얘한테 많이 뺏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걸 contingency pricing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B 가봅시다.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이것을 활용함으로써네요. Clients are insured, 고객들은 대절을 보장받습니다죠. They pay no fees, 그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받아요. 뭐 할 때까지? Until they receive a settlement, 그들이 settlement는요 해결이죠. 상황의 해결. 그들이 상황의 해결을 제공받을 때까지는 내가 돈을 내지 않아 라는 걸 보장받는 거예요. 일단 내려올 법해요. 왜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result based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읽어갈만 합니다. B도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these and others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이런저런이에요. 이런저런 사례들에서네요. 이 가격 책정의 사례들에서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네요. of service, 내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상품적, 경제적 가치는 hard to determine, 뭐하기가 어렵다?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before the service, 내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요. and the providers, 그러니 상품을 제공하는 자들은 develop, 만들게 됩니다. 가격 책정 방식을요. that allows them to share the risk and rewards of delivering value. 여기까지가 덩어리인데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구요. 공유하는 가격 책정을 하는 거예요. 뭐를 공유한대요? 리스크랑 리워드를요. 그럼 나도 고객의 리스크를 함께 떠 안으며 나도 고객의 보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of delivering value, 제공되는 가치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로 인한 보상과 이 위험을 함께 떠안는 그와 같은 가격 책정 방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C, contingency pricing is a major way that, 까지 보면 이 가격 책정 방식은 아주 주된 방식이에요. 대절하는 방식이네요.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 bill이 무슨 뜻이에요? bill. 여기서 are billed가 무슨 말일까요? bill이 보통 어떤 의미가 있죠? 청구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보통 카운터 가면 빌지 들고 오세요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돈을 안 내봐서 모르나? 많이 내잖아요. 밥 먹을 때. 빌지라고 부르죠. 영수증처럼 생긴 거, 우리가 뭐 시켰는지 나오는 거. 그럼 청구되다 라는 의미인 거고, 이 가격 방식은 개인적인 injury, 부상이나 특정한 consumer case. 그럼 고객이 부상당하는 케이스는 결국은 뭐겠어? 보험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내가 다쳐가지고 보험사에 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너 이 새끼 너무 많이 청구한 거 아니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하는 상황. 특정한 사례에서 고객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주된 방법이래요. In this approach, 이와 같은 접근 방법에서 읽어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으면 맞았을 것 같냐면 B하고 C하고 둘 다 꽤 포괄적이고 일반적 진술을 둘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사례가 아직 없는 느낌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이런 접근 방법에서 변호사들은 do not receive, 돈을 받지 않아요. fees or payment, 어쨌건 요금이네. 돈을 안 받아. 뭐 할 때까지 until the case is settled, 상황이,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여기랑 되게 표현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
그죠? 느낌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럼 상황이 확정될 때까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겹쳐가지고 씨발 뭔 소리지? 왜 똑같지? 이랬을 거야. When they are paid, 여기에 콤마는 동격입니다. 상황이 세틀된 거, 확정된 것은 즉 어떤 때냐? 왼절하는 때예요. They are paid. 그들이 돈을 지불받는 그 시점이에요. 무엇을? A percentage of money, 돈의 비율을 지급받아요. That client receives. 고객이 받는 돈의 일부를 그들이 지급받는 그 시점까지, 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돈을 안 받는다예요. B하고 C하고 내용 비스무리한데 A로 올라가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고요. 인과관계니까 앞 내용하고 원인 결과가 되게 긴밀하게 이어져야 돼요. 특히나 왜냐면 B하고 C하고 내용이 비슷했거든.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is compensated. 오직 무엇만이 결과네요. In 땡땡's favor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리한 이런 뜻이에요. In one's favor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리한 혹은 유리하게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이겠죠.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compensated. compensated 뜻을 몰라도 대충 느낌상 뭔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상 맞다. 그럼 봐봐. 인과관계고 앞 내용하고 B하고 C하고 되게 긴밀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그럼 A가 누구 뒤에 따라올지를 비교해 보자고요. B의 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공유를 하는데 리스크도 공유하고 보상도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럼 위험도 보상도 함께 나눠 갖는 거야. C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고객이 받은 돈의 일부만 내가 가져간다예요. 그럼 고객이 플러스적인 결과를 냈을 때 나도 나눠 갖는다야.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나오고 있는 거고 이야기에서. 그럼 고객이 돈을 받았을 때에만 나도 그 돈을 가져가네. 이것의 일부만 가져가네. 그러니까 고객에게 유리한 즉 플러스적인 결과만 내가 돈을 내면 되는 거구나. 플러스를 받은 돈의 일부만 얘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거구나 로 이어지는 게 조금 더 엄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A의 내용 보면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the pricing, 이 가격 체계는 make sense, 말이 됩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most clients in these cases, 이러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are unfamiliar with 하면 뭐뭐와 친숙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뭐뭐를 잘 모르다죠. 그럼 뭐랑 친숙하지 않고 여기 위에도 어디 갔냐? 사건들 with the way나 the cas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고객들은 얘네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 사건의 진행 방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possibly 아마도 여기 unfamiliar하고 intimated 이게 병렬 구조겠죠. 고객들 intimidate는 무슨 뜻이죠? 얘가 위협하다, 겁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re intimidated 하면 겁먹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위협을 받는다예요. 혹시 별표 아니었나요? 있네요. 그러면 고객들은 겁먹게 돼요. 뭐 때문에? 로펌들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되게 대형 로펌에 들어가 사건을 의뢰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막 김앤장 드라마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뭐 돈 200만 원 받고 일하겠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로펌들에 의해서 겁먹게 되고 돈 몇천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이런 비용 지불 방식이 말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가시면 돼요. 고객들의 가장 커다란 공포의 대상은 뭐냐면 high fees예요. 높은 금액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For a case, 내가 맡기는 사건에 대해서 수임료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예요. That they take years to settle. 그럼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까지 수년씩이나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돈 어떻게 내지?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 B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컨텐전시 프라이싱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확보가 된다고요. 보장받는다고. 뭐를?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를 보장받는다고요. 그럼 결국은 단어끼리 이어갔을 때 요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낫지 않았겠냐예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사실 문제를 답을 찾아내는 방식은 굉장히 클래식했어요. 뒷부분, 앞부분 잘 매치시킬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은 39번이 제일 오답률이 높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38번, 39번이 비교적 쉽게 나온 것 같죠? 38 맞으신 분? 그죠? 거의 맞았던 것 같고 얘는. 근데 얘는 근데 나름 또 얘가 오답률이 더 높아요. 이게 더 쉬웠던 것 같은데 39번은요? 맞은 분? 그쵸? 얘가 그쵸?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얘가 정답률이 조금 더 높고요. 오답률이 조금 더 낮고요. 정답률이 높고요. 그래서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정도만 후딱 봅시다. 몇 번을 볼까요? 38, 39 중에 뭐가 나요? 그냥 둘 중에 많이 틀린 것 같고요. 39번? 39번 정도 보고 갑시다. 그러면 후딱 여기 주어진 문장 읽어봤는데 연결사 없어요. 부사고, 접속사고.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다. 뭔 소리지? 하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negotiator, 협상이 나오네요. 협상과 합의에 관한 글인가 보다 하고 그냥 쭉 읽어봅시다. Negotiator should try to find ways to slice the largest issue into small pieces. Slice A into B의 형태예요. Divide처럼 아까 여기 수업이었죠? Segregate나 divide A into B, A를 B로 쪼개다예요. 그럼 협상가들은 뭐 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커다란 이슈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한대요? Salami tactics. 혹시 살라미 알아요? 먹을 거. 살라미 소세지 뭐 이런 거. 존나 큰 소세지예요. 사람 대가리만한 소세지. 그러니까 쳐서 먹겠죠. 그래서 살라미는 뭐 하는 애야? 얇게 슬라이스를 치는 애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몰라도 상관없어. 살라미 전략은 결국은 뭐야? 큰 이슈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전략일 거다. 그 다음에 issues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그럼 이슈들인데 quantitative는 양적이죠. 양적이라는 건 즉 어떤 의미야? measurable, 측정 가능한. unit은 단위입니다.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이슈들은 쪼개기가 쉽겠다. 양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compensation demands, 보상에 대한 요구는 can be divided, 쪼개질 수 있어요. 또 into랑 단위죠. cents per hour increments, 얘는 increase 생각하면 돼요. 증가 혹은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센트는 우리로 치면 원이죠. 10원 단위예요. 달러의 100분의 1. 그럼 시간당 몇 센트를 줄 거냐 라는 증가분으로 쪼개질 수 있을 거고, or 아니면 lease rate. 리스가 뭐예요? 리스. 자동차 리스는 들어봤잖아. 임대잖아. 임대. lease rate는요 임대율이에요. 근데 임대율이라고 하면 조금 애석하겠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는 can be quoted, 인용될 수 있어요. 표현될 수 있어요. 무엇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dollars per square foot. foot는 우리로 치면 미터잖아요. 그죠? feet예요. feet. 그러면 square foot는요 평방미터라고 보면 되겠네. 제곱미터, 제곱푸트. 그러면 면적당 임대료라고 표현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이 예시는 지금 뭐에 대한 예시예요? 네, 양적이고 측정 가능한 유닛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당 얼마, 면적당 얼마 이렇게요. 그래서 연결관계가 썩 괜찮아요.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al or precedent, 그러면 일을 할 때네요. fraction이 조각 부분이죠. fractionate는 조각을 내는 거겠네. 이슈들을 조각 내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이슈를 조각을 내고자 할 때 parties, 당사자들이요. 당사자들은 time horizon, 시간 분할법, 시간이라는 수평선인데 여기서는 시간 분할 혹은 시간적인 의식, 시간 관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분할법이라는 걸 활용한대요. 무엇으로써요? fractionate issue, 문제가 되는 것을 조각을 내는 방식으로
시간적인 무언가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time horizon이 뭔지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이 우리가 만들어낸 원칙이 go into effect, 즉 효과를 발휘하느냐. 언제 효과를 발휘하죠? 라고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아니면 how long it will last,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정한 원칙을 지속해야 되죠? 라는 시간적인 이슈로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투부정사 하는 겁니다. vary the number, 다양화하는 거예요. number of ways, 방법의 숫자를 다양화하는 겁니다. principle may be applied,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 회사는 may devise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 devis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고안하다, 창안하다죠. 만들어낼지 몰라요. 가족 무슨 플랜이네요. 가족 응급 상황 떠나는 계획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That allows, 그리고 이 계획은 허락합니다. 고용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요. 어떤 기회를? To be away from the company, 회사로부터 떨어져 있을 기회. 그럼 이건 뭐야? 가족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 안 나와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for a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3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no longer than은 뭐뭐보다 많지 않은, 이하잖아. 3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회사 안 나와도 괜찮아. and no more than once a month, no longer than 하고 no more than 병렬 구조네. 한 달에 한 번 넘기는 안 돼. 그리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illness, 질병 때문에. in the employee's immediate family, immediate family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그럼 직계 가족. 이 아플 때 한 달에 한 번까지만 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안 되고, 요렇게 회사를 떠도 괜찮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출근을 맨날 해야 되는데 가족이 아파? 그래,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3시간 정도에 너에게 시간을 줄 수 있어. 출근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까지 읽어갈 때 빠지는 부분이 딱히 안 보여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고 맞춰봅시다. 어디로 집어넣을지.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니까 왼절할 때 when settlement terms, 합의를 위한 term은요,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어요? 계약서에 있는 조건이나 조항을 의미하죠. 그럼 합의를 위한 조항들이 don't have to be implemented, implement는 시행하다니까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겠다. until months in the future, 그럼 미래에 수개월 동안, 미래 몇 개월 동안은 이거 조건 이행 안 해도 돼. 그럼 뭐야? 말하자면 완충기간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업체들한테 소방시설 무조건 완비해놔라. 대신 1년 뒤에까지, 2년 뒤에까지, 내일 하라고 하는 것보단 1년, 2년 유예 기간을 두는 게 낫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차원의 개념이 됩니까? 시간적인 관리법이잖아요. 내일 시행, 모레 시행, 한 달 뒤에 시행, 2달 뒤에 시행. 시간을 가지고 차이를 두는 것, 이니까 어디 갔니? 딱 요 부분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원칙이 언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느냐 라는 거네. 어떤 경우에 효과를 발휘해요? 몇 달 동안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 3개월 뒤, 1년 뒤에 효과를 발휘할 거야. 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딱 여기로 내려오면 되지 않겠냐. 요거에 대한 예시로. 그래서 일단 올해 수능 한번 받고 점수대 좀 올리게 공부도 좀 합시다, 이 양반들아. 3분 남았